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백이동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4월이 되면 엘리어트가 잔인한 4월, 황무지 이런 시가 왜 떠오르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4월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별 특징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제 코브라하고 서울산업진흥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전문가분들 뵙게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목을 KT 이머시브 미디어 현재와 미래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시니까 대부분 아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다기보다 그간에 아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KT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 전략들을 펼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두 가지 파트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요즘 이제 XR 산업들이 굉장히 변화의 폭이 많은데 과연 전체적으로 수법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디어가 어떻게 진화를 하고 실감 미디어가 어떻게 가는지 약산 통신사 관점에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 회사가 하고 있던 실감 미디어 사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Gentlemen, I'm thankful to say it's been 17 years since we last. How many buildings are there, Am I to include the Belgian waffle? Adam? In which case the nucleus would be here. 이 영화들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과거에 제가 이 영화 볼 때만 해도 야 이게 저런 세상이 올까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 영화에서 보는 이런 AR, VR, MR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접근을 하고 있고 사업화가 되고 있음을 이제 상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시장들이 보면은 크게 한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드 미디어인데 TV, 라디오 시대는 콘텐츠가 이제 송신자하고 수신자, 서플라이어, 리시버가 정의되는 그래서 송신자가 주는 콘텐츠를 단순 소비를 하고 주는 대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일방향성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고속 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유무선 공이 초고속 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IPTV 유선 방송 사업자 그다음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정말 많은 미디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도 많아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주는 부분들을 수동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선택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다시 리시버가 미디어를 재배포하는 이런 형태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5G 네트워크 시대는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VR, AR, MR 이런 XR 기술들과 함께 실감 미디어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보니까 특징이 콘텐츠를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상호 크리에이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개그 프로에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처럼 스토리도 달라지는 이런 이제 쌍방향 소통 시대가 돼서 미디어가 좀 변하는 그게 3단계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축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AR과 VR과 MR의 큰 차이가 뭘까? AR은 역시 현실 위에서 이제 가상의 정보를 해서 현실감 쪽에 이제 큰 이제 가치인 것 같고요. VR은 아무래도 조금 판타스틱한 가상 세계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영역에 MR하고 우리가 XR이라고 하는 이 영역들은 VR과 AR의 장점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정보 전달력도 높이고 좀 판타스틱한 요소를 같이 구현하는 이렇게 특징을 좀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은 가상의 환경들을 시공간의 좀 이 제약 요소를 극복을 하고
사람들한테 더 좋은 밸류를 주려고 그러면 어떤 요소가 키워드일까를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몰입감인 것 같습니다. 몰입감. 그래서 2D가 아닌 3D 입체감을 준다든지 화질을 높여서 초고화질에서 사실감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오감을 만족하는 이런 이제 이머션 단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VR, AR, MR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이게 상호 인터랙션 적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 따른 실시간 스토리 변화를 해줄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현존감인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같은 공간에 없고 다른 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상의 시간 공간에 현존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넥스트미디어의 핵심 가치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기존 미디어하고 우리 이제 그 소위 하는 XR의 실감 미디어의 차이점을 보면 기존에 있던 우리 미디어는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요즘 이제 관찰 기능이 많은데 관찰 시점에서 평면 디스플레이였고 지금 실감 미디어는 이제 새로운 경험들은 1인칭으로 세계관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기술들은 3D나 360도 영상 홀로그램들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머시브 미디어들은 공감들을 이끌어내는 게 좋은 미디어인데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홈리스를 이제 VR을 체험해봤더니 우리 홈리스 주거 지원 정원 동일이 22% 높아졌던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 VR 체험하고 났더니 유행 계약이 190%나 증가한 이래서 이제 공감 능력이 되게 좋은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케아도 이미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VR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가 80%나 좋아지는 이런 실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뭐 참여하신 전문가에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 뭐 요약을 좀 해보면 과거에 이제 2014년부터 나왔던 이제 모바일 기기는 스마트폰에 착탈식이 이제 디바이스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화질도 별로 좋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선에 이제 PC 콘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조금 고사양이었는데 뭐 오큘러스도 이때 나왔고 HTC도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VR에 나왔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움직임의 제약도 있고 여기에서는 대중화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간 단계 2017년도에 착달식 이제 디스플레이 나왔고 18년부터는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신체가 자유로운 이렇게 해서 단말이 나와서 지금 이제 이번에 되게 잘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2, 피코의 G2 같은 이런 단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VR 같은 경우는 제가 VR, AR, MR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술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이제 뭐 360도 이런 카메라도 없었고 지금은 충분히 있고요. 휴대용 VR 카메라도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플랫폼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XR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상호 인터랙션 기술도 저희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머리의 움직임을 하는 과거에 3도프인데 6도프 기술이 나와서 머리 움직임을 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동자의 아이 트래킹이나 손발 트래킹하는 기술도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배경들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이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LTE나 이제 5G를 통해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 기반으로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에 올려주면 훨씬 더 가벼운 단말을 만들 수 기술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그래픽 카드도 발전하면서 네트워크가 이런 뒷받침이 되면서 산업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캐주얼하고 했던 모바일 AR 여기는 이제 뭐 우리 다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B2C 쪽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고가인 지금 뭐 아무리 써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B2B 쪽으로 좀 확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루 전용 단말이 있고 플랫폼이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매직립에서 이런 단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AR 같은 경우는 핵심이 이제 그 객체 인식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할 거냐, 정확하게 할 거냐, 빨리 할 거냐 이런 객체 인식 기술과 그래픽 프로세싱 기술인데요.
뭐 제일 초창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크 인식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 단계는 실제 물체를 점을 연식해가지고 키포인트 인식을 해서 이제 2단계가 넘어왔고 지금은 이제는 환경 인식, 3D로 환경 인식을 다 할 수 이런 결정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싱은 뭐 여기 이제 예시를 드러놨는데 현실과 3D 그래픽들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체계도 가기도 하고 포켓몬고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움직임도 피해가는 이런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R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VR, AR 장점을 아우르는 건데 다양한 집합군을 해가지고 B2B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교육, 퀴즈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많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조금 커지고 있는 버추얼 스튜디오 쪽이 이제 영화나 뭐 그다음에 드라마 쪽에 미디어 쪽이 커지면서 이쪽들이 좀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핵심 기술들은 저희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매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런 환경들을 정확하게 하고 사실감 있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프로젝트 매핑 기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션 트래킹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사람이 움직이는 기술들을 얼마나 트래킹을 정확하게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느냐. 그리고 터치라는 부분들을 우리의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트래킹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멀티 센싱 기술의 핵심 기술을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그램인데요. 홀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술이지만 입체 영상을 만들어주고 피사체를 재생산하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AI 스피커가 연동이 돼가지고 게이트박스에서 그 AI 스피커가 연동해서 이런 제품도 나오고 있고 홀로그램 전용 무대 시설을 통해서 콘텐츠를 상영하는 저희가 K-라이브 극장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기술들을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핫한 요즘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정의가 사실은 플랫폼으로 정의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실제는 XR 전체를 큰 블랙홀처럼 이제 메타버스를 표현하시는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네이버제트에서는 제페토가 제가 듣기로는 2억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2억 명 정도 되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저기는 미국의 15세 미만이 55% 이상이 저기가 가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세대가 넘은 것처럼 MZ 세대라고 하고 있는 80년대부터 2000년대 태어난 이 세대들은 사실상에 보면은 이거 메타버스를 저희가 인터넷 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아까 네트워크 기술도 이제 소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되면서 신뢰성과 거래가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사업들이 대부분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연결이 된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뒷받침이 많이 된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한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은 엔터테인먼트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우리 XR 사업들이 교육, 헬스케어, 그 다음에 우리의 상거래,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오피스, 건축 디자인까지 다양한 분야를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사례들을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VR 이제 게임존 저희가 V라이트 를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실제로는 사업화보다는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일찍 시작했었는데 VR하고 AR 이런 기술들을 좀 저변을 확대하고 고객 경험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촌에도 한번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넥스 VR은 아예 VR 생중계를 하는 스포츠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이나 각종 영화 팬미팅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대부분 직장인이실 텐데 이제 일터 속에서도 이런 이제 XR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물류회사 DHL 같은 경우는 AR 물류 창고에서 이제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생산성이 한 22% 정도 아마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GE 같은 경우는 이 AR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비숙련자들이 매뉴얼을 잘 또 보고 하면 떨어지니까 오히려 여기서 매뉴얼을 띄워 가지고 보는 이 활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런던 성마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CT 같은 거 찍으면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예 AI를 걸레스에서 혈관을 아예 투시를 해가지고 정밀한 수술을 하는데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가볍게 저희 일상 속에서도 이미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아예 VR 마트를 해서 이미 뭐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디올 아이즈 같은 경우는 VR 패션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KT 나르르라고 해가지고 자기하고 제일 닮은 AR 영상통화 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문 영역에서도 실제로는 이런 XR이 많이 활용을 되고 있는데 세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VR 수업 보조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군에서도 VR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기에는 포병학교가 되어 있지만 이제 다양한 군에서도 실제 이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최근 나오는 사업들이 이 관련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의료 쪽에서도 뭐 심리 치료를 한다든지 재활 치료를 뭐 하는데 활용을 되고 있고요. 뒷부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MR 체육 교육도 저희가 이미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미디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실감 미디어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랩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KT의 실감 미디어 사업들에서 소개를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지금을 지금 XR 홀로그램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4년도에 홀로그램 극장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홀로그램 전용관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야구 생중계도 했고 월드컵에서 국내 최초의 5G관의 VR 생중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테마파크 아까 했던 보일라이트 신촌점을 해가지고 18년도 했고, 그다음에 MR 스포츠 체험존을 이제 백화점에서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대부분 구축형으로 말씀을 드렸고, 플랫폼용으로 해서 기가라이브 TV 해가지고 우리 이제 슈퍼 VR을 해서 우리 상품화를 해가지고 이제 VR 상품들을 내놔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외도 한번 나가봤는데 말레이시아의 VR 테마파크를 이제 2019년에 오픈해서 말레이시아도 지금 테마파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저변 확대가 좀 늦으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고 대중성 있는 분야로 상품을 개발해 보자고 해서 뒷부분에 소개드릴 텐데 KT 리얼 큐브라는 상품들을 해서 지금 MR 상품들을 해서 이미 구축해서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비대면 스튜디오를 구축했는데 이걸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슈퍼VR은 실제로는 아까 있던 피코 단말인데 전용 헤드셋을 통해 가지고 IPTV를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볼 수 있는 게 한 1만여 편 정도 되는 콘텐츠를 자기 이제 아무래도 큰 화면을 보고 독립적으로 좀 몰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TV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분야에도 이제 재활 이런 쪽을 해봤는데 이거는 저희 부산대 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제가 매일 헷갈리는데 편적 무시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쪽 뇌를 못 쓰는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분께서 원거리에 있는 환자분들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재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비대면으로 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B2B2C 모델인데요. 한일고속 페리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미 이제 여수하고 제주를 가는 이 페리를 타시면 슈퍼VR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지루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에어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대가 좀 덜 됐는데 진에어하고는 저희가 제휴를 맺어가지고 동남아에서 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 비행기에서 지루한 시간 동안 우리 VR 서비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 진정세가 되면은 좀 많이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G 쪽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나 업무를 할 때
이런데 AR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작업 효율성은 훨씬 높아질 거고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증 사업들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광 쪽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일대, 저희 회사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 일대에 AR이나 내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안경을 쓴다고 그러면 저 건물이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제 뭐 이 그래픽도 제공해주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길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디지털 유질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관광 도시에 이런 서비스들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농수산 TV에는 AR 마켓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사고 팔고 해보자, 그런 마켓을 열어본 바가 있고요. 여기는 그 유명하신 그 유국종 교수님 근역외상센터에서 구급차나 헬기에서 유국종 교수님이 이제 병원에서 상태를 봐주고 위급한 환자들을 바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어 가지고 확보해서 기반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좀 그 VR하고 이런 MR들로 저변 확대를 해보자 V라이트 매장을 열어가지고 도시명 테마파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저희도 좀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전부 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조금 문을 많이 닫는 이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K-라이브 엑스라 해가지고 홀로그램 극장하고 실감의 스포츠 체험존을 운영해서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사업적인 경험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라이트하게 만들어서 기능형 실감에서 MR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고객들은 그 VR 기기는 가격에 대한 허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AR 글래스는 이제 V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글래스나 아니면 이게 쓰는 것에서 여전히 부담감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MR을 해가지고 조금 더 노글래스 노 HMD로 한번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상품들을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저희 최근 올림픽 공원에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시는 조그만 공간에서 스위치 누르면 축구장에서 스위치 누르면 농구장으로 변합니다. 근데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이제 미세먼지가 많고 비대면 시대에서 뭐 이런 서비스들은 꽤 뭐 밸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이제 서비스도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면, 아까 이런 이제 투사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정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넣는 게이밍 스포츠를 조금 서비스를 만들었고, 또 저희는 제일 큰 특징이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용산 초등학교 옆 초등학교 간에 네트워킹 운동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링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이런 비대면,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이런 부분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만약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냥 단순 구축형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도 자리 잡을지 않을까, 이런 기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좀 보면 다면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던 그 3면 4면들을 다 스페이스들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버튼 누르면 농구장에서 축구장으로 클링장으로 바뀌는 이런 스포츠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나왔던 이제 오픈형 같은 경우는 비트복싱이나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스포츠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같은 경우는 양궁하고 사격도 가능,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즐거움과 리얼 유용함 큐브 한번 그리고 보겠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요구에서 KT 리얼 큐브는 탄생했습니다. 센서, 프로젝션 기반 ICT 기술과 교육, 헬스케어의 기능형 콘텐츠를 적용하여 두뇌와 신체 훈련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아까 노글레스 노 HMD로 조금 저변을 확대해 보자고 해서 작년 6월에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한 30-40개 정도가 이미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뭐 양로원이나 그다음에 뭐 치료센터에서 이미 이제 구축이 지금 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 저희가 조금 덜 보여드렸는데 모션을 인식을 하면 내가 행동 반경이 어떻게 되고 시계를 맞출 수 있는 이렇게 이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성 서울병원하고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해서 헬스케어하고 내 훈련 프로그램들을 자문을 받아서 감수를 받고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은 뭐 그렇게 초고급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이 부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빔 프로젝터나 동작 인식 센서, 터치 인식 센서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교육 운동 효과도 되고 또 일단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처럼 이렇게 좀 우울한 시대에 즐거움도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 지금 곽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용산구청 키즈존이나 뭐 울산이나 뭐 이런 데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올해도 비대면 운동회를 저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리얼 큐브 설치된 뭐 두 유치원끼리 비대면 운동회를 하는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홀로그램 사례인데요. 저도 이 가수 좋아하는데 제일 오른쪽에 계신 이제 유재하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유재하를 복원했습니다. 복원했고 왼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가수고요. 가수가 둘이서 이제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세계관 앞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화면을 보면은 누가 실물인지 아닌지를 뭐 사실은 조금은 구분되는데 그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홀로그램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홀로그램으로 콘서트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19년 3월에는 이것도 재미있는 기획을 좀 했습니다. 그 마이클 잭슨 10주년 기념 앨범을 여기 가운데 있던 조금 키 큰 분이 이제 기념 앨범들을 만드는 그 기획을 했는데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 프로듀스입니다. 나이 많은 프로듀스인데 미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프로듀싱을 하시는 분이고 이걸 이제 10주년 기념 앨범을 노래 부른 사람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가수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저 촬영할 때 영국에 계셔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영국에 계셨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미국에 계셨고 한국에서 5G 기반으로 해서 초지연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뭐 화면으로 보시면 실제로는 다 5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뭐 잠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국가 행사나 월드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행사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홀로그램 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KT가 보유하는 라이트 필드 기술이 있습니다. 홀로그램이 이제 뭐 학계에서는 앞단에 있던 이제 삼각 렌즈를 하는 거는 유사 홀로그램이다라는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희는 실제 이제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다시점 촬영을 이미 해가지고 이걸 분해를 해서 다시 이거 LF 이미지를 합성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강화시대에 이미 제출했던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는데 실제로 보시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홀로그램이 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존에 있던 홀로그램은 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자회사가 12인치 정도를 지금 아마 LF 필터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31.5인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x3면은 그 6개를 붙이면은 꽤 괜찮은 홀로그램 패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홀로그램도 향후에 만약에 이것도 버튼을 누르면 오늘은 세종대왕, 내일은 이순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간 연출만 잘하면 요즘 이제 인테리어에도 좀 활용할 수 있고 뭐 좋은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희 그 지사에 설치한 건데 비대면 스포츠 코칭 교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보이가 여기서 이제 하면은 이런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고 코칭을 할 수 있는 그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오픈을 했는데요. 그 미아, 하남, 부천, KT 지사 내에서 전용 공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요가 선생님이나 태권도,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동작을 보여주시면 XR 매트릭스 뷰로 360도를 다 화면 영상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자세를 이제 다 보여줄 수 있는 분해를 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허리트에서 잘 못 보셨을 텐데 관절들이 자동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골프를 한다 그러면 내 관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도 자동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서비스로 내놓을 건데 이게 만약에 좀 활성화되면 뭐 다양한 분야에 실제로는 이런 XR 매트리스 뷰를 통해 가지고 뭐 스포츠에도 쓸 수가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뭐 서비스에도 응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메라가 19대 들어갔고요. 지금은 210도만 했는데 36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들을 이제 그간에 있던 제가 제목이 뭐 현재와 미래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KT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런 XR 산업들을 가야 될 건가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지금 7년 정도 지금 XR 사업들을 조금 운영을 해보니까 B2B에서 출발하고 B2C도 해봤고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어봤고 오프라인도 해봤고 지금 올해는 약간 B2B, B2B 쪽으로 B2B, B2G 쪽으로 해서 조금 무게 중심이 있는데 전 사업군의 확대 적용을 좀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부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유통업계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조금 우리가 구축을 해주고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사업들도 조금 크질 공산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이나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들로 좀 사업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의료나 헬스케어 쪽에 AR, VR의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확대가 될 거고 이 부분들은 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시스템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오늘 논의를 드렸던 AR, VR, MR 기술들이 조금씩 전파가 되고 나중에는 메타버스가 된다고 그러면 점점 더 비중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제일 크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 스포츠 코칭하고 교육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학원가들도 그렇고 이제 그 점점 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비대면 플랫폼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회의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실제로는 이미 비대면 미팅들로서 많은 전환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메타버스 쪽으로 진화가 되면서 가상현실의 마이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전 산업군으로 조금 요소 기술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특정 사업 모델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뭐 경제 활성화 때문에 각종 국가하고 국방에서도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산업의 촉매제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쭉 보니까 B2C, B2B,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여러 가지 경험들은 했는데 사실상에 보면 저희 회사가 실제로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지금도 진행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IP 같은 경우는 컨텐츠 투자를 좀 적지 않게 하고 있고 컨텐츠 전문 회사도 좀 설립을 했는데 라이센스 확보하고 전략 투자를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지금 R&D를 통해서 아까처럼 라이트 필드 기술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뭐 인수나 제휴 쪽에도 뭐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나 오늘 같이 이런 협회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사업들은 긴밀하게 협업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이 산업이 커져야 대기업도 실제로는 이 사업을 다 크게 리딩할 수 있고 또 관련 파트너십들하고 에코 생태가 커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산업들이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발표는 여기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뭐 받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이동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온라인 채팅창에서 올라온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듣는 시간을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온라인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인데 방금 전에 이제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이 질문의 내용은 읽어드리면 KT 내부적으로 VR, AR 중소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뭐 디바이스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총괄 뭐 PM 기획 그다음에 구성 딜리버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파트는 에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기술 분야로 VR, AR, MR를 나눌 수도 있지만 저희는 모든 산업들을 지금 이제 우리 나라에 있던 각종 회사, 중소기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업 분야를 뭐 굳이 한 군데기보다는 전체 산업을 이제 저희 계열사가 아니라 중소기업하고 같이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KT가 XR 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준비하거나 구축하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 뭐 시스템 아니면 스튜디오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IM 플랫폼이라고 이제 플랫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IM 플랫폼은 이머시브 미디어 플랫폼인데 다른 시스템과 다르게 뭐 우리 기술 분야의 AR, VR, MR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오퍼링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IM 플랫폼들을 메타버스 형태로 만약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 이제 아까 이제 B2B로 본다 그러면 리얼큐브 사이트를 조금 더 늘리고 B2B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의미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마지막에 엔드 유저는 B2C거든요. 그래서 이제 B2B2C 형태로 해서 사업이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이제 메타버스 형태로 플랫폼화를 간다 그러면 특정의 어떤 산업이 커질 거고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질문 중에서요. 향후 KT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타 통신사와 차별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게 뭐 중대 기밀에 속하시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되지만 또 많이 소비자들이나 대중에서는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대 기밀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저희 부문장님 신수정 부문장님 취임하시고 DX를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크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우리 이제 한 3, 4년 전에 유행했던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한 기업이 살아남고 성공한 기업이 실제로는 글로벌까지 갈 수 있는 뭐 이런 방정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라는 이런 이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DX에 대해서 DX를 조금 패키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해 우리가 오늘은 주제가 XR이지만 사실 XR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산업을 DX화 할 거냐, DX화를 통해서 지금 사업적인 밸류, 그다음에 기업 밸류를 얼마나 높일 거냐가 저희는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B2C나 B2B나 B2G 쪽에서도 발주하는 발주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명과 암이 있는데 아까처럼 저희 이제 체험형 매장들은 점점 체험형 매장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언택트가 위기는 항상 기회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택트 시대에 맞는 플랫폼들이 제일 적합한 게 XR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역량들을 재정의를 하고 DX 파트너가 되도록 이런 준비들을 다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AR, VR 원팀이라고 해서 이걸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혼자 이 사업들을 할 수는 없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저희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내에 있는 에코 파트너들과 함께 원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산업들을 잘 이끌고 또 지금 DX화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 그런 부분들을 오픈 토론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이런 모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질의응답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무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강의와 질의응답 응답해 주신 백이동 상무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